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7일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 수익적 지출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은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안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카과 매입으로. 그래서 8월 17일 일반 전표에 삭제를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전 일반 전표 가니까 수선비 44만원, 미지급금 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하고 매입 매출 전표 카과 매입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 44만원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40만원 4만원 나옵니다. 거래처는 대한유리가 되고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차변엔 수선비 40만원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도 맞지만 미지급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17일 0817 수선비 미지급금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야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두 개가 다 체크가 됐습니다. 삭제. 예. 창을 닫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17일 0817 유형은 카가 매입 57번입니다. 여기 보면 카가 매입 57번. 품목은 수선비입니다. 또는 유리, 창문 파손 유리. 그 품목은 채점 안 합니다. 유리 교체, 유리 수리 또는 수선비 다 좋습니다. 수선.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44만원이죠. 440 플러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40만원과 4만원 나눠져 나옵니다. 거래처 플러스 대한유리, 대한유리. 신용카드사 신한카드죠. 물풍선 클릭해서 신한카드를 선택하고 확인. 분계는 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원재료가 아니고 수선비죠. 이거를 수선비로 바꿔줍니다. 수선비.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500번대 하면 이렇게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44만원, 차변엔 수선비 40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목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유리 교체, 유리 수리, 창문 파손 다 좋습니다. 10월 15일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액 단가 5만원 부가세 별도를 당좌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과세 매입으로 처리한 거죠. 과세 매입. 과세 매입 복리후생비로 했는데 실제는 거래처 직원이죠. 불공 매입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과세 매입되어 있는 것을 불공 매입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가세 대입금 되어 있는 게 접대비로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10월 15일 현재 과세 매입되어 있죠. 과세 매입이 아니고 불공 매입입니다. 54번 불공 매입입니다. 54번. 그러면 여기 혼합되어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813번. 그리고 대변엔 당좌예금 102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접대비 550만원, 대변엔 당좌예금 550만원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자 회계 처리를 조회해보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자 일반 전표에 가서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주식회사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은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이 영수인 줄 알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9월 4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5만원, 보통예금 5만원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전표 9월 4일 가서 삭제합니다. 9월 4일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과 매입으로 처리하고 공급가에게는 여기 5만원 입력을 하면 됩니다. 5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0원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마트이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표 가보면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복리후생비가 되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삭제할 때 대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통 예금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에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것이다. 10월 25일 가봤더니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구입재 비용, 취득세, 등록세는 전부 다 차량 구입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것을
차량 운반구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11월 2일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만원은 상환기간이 2021년 9월 30일이다.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장기 대여금입니다.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10월 25일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기가 차량 운반구. 그리고 11월 2일 11월 02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장기 대여금입니다. 장기 대여금.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KMC 회계는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0일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 4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다본다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8월 10일에 가서 건물을 수선비 500번대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표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당 원재료의 수입 계약은 어메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선적을 했을 때 배의 물품을 선적했을 때 거래가 성사된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매입을 한 겁니다.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원재료가 현재 운송 중이면 원래는 미착품입니다. 미착품. 아직 도착되지 않은 물품. 그런데 원재료로 해도 맞게 했습니다. 대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운송 중인 원재료, 원래는 미착품인데 원재료도 맞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12월 30일에 분계를 추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주식회사 오일정유에서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카면 매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정 전에 카면 매입.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3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면 매입을 카과 매입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카과 매입 57번을 선택하고 오일정유 공급가액 부가세 분계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 30만원으로 바꾸고 부가세 대급금 3만원을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축협 카드가 되겠습니다.
11월 23일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차변에 퇴직급여 150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150만원. 퇴직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퇴직연금 통장을 누구 이름으로 하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통장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급여를 했습니다. 확정기여형으로 분개했죠. 수정을 해야 됩니다.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면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다. 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아니고 기여형이 퇴직급여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입력을 클릭합니다. 11월 10일 현재 카면 매입되어 있습니다. 카과 매입으로 바꿔야 되겠죠. 카과 매입은 57번입니다. 57번. 이 공급가액도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33만원이 아니고 30만원입니다. 3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 부가세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3만원. 그리고 분계는 카드가 됐죠. 그래서 차변에 보면 이렇게 원재료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로 변경시킵니다.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 500번대 엔터.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이 바뀌면 요 공급가액, 분계 이런 것도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창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입력을 클릭합니다. 11월 23일 여기 퇴직급여 되어 있죠? 이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퇴직하고 엔터 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바로 밑에 있죠? 186번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7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반도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2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95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전표 7월 31일 가봤더니 차변에 대손 충당금 220만원, 대변엔 외상 매출금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외상 매출금 220만원이 대손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220만원을 초과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9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그대로 있지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은 220만원이 아니고 95만원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월 2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였다. 8월 22일 일반 전표 갔더니 차변에 세금과 공가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득세죠. 취득세. 차량 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원가를 포함시킵니다.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뇌세기 학습 방법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뇌세기 학습 방법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9월 25일 일반 전표 입력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것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원 포함하여 보통 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6월 30일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9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일반 전표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세금과 공가로. 그러면 6월 30일자 회계처리 가보면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공가를 미지급 세금으로 바꾸는데 미지급 세금은 얼마냐면 이 가산세를 뺀 나머지 972만 4천원이 되고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리고 세금과 공가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가세 납부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습니다. 10월 5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고 직원의 결혼 축하금은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500번대 제저원가로 변경시키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24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해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일반 전표에 들어가면 안되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 매출 전표 현과 매입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단 계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할 것. 이런 경우는 일반 전표 10월 24일 가서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10월 24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수정 전에는 10월 24일 일반 전표 가니까 차변에 소모품 부가세 포함해서 55,000원, 대변에 현금 55,000원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10월 24일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공급대가 55,000원을 입력을 합니다. 55,000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은 5만원, 세액 5천원 구별되어 기록됩니다. 거래처는 해신 컴퓨터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 되어 있는 것을 소모품으로 변경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이자 수익 100만원 중 원천징수세율은 15.4%로 가정을 하고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다. 단 기업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자를 받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원천세에 대한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이자 받고 입금된 것만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84만 6천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변경시켜주고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추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자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문제 4번은 오류에 대한 정정 문제입니다. 1번 8월 15일 영업부 사원 김기덕의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누락된 겁니다. 출장비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KTX, 숙박비, 기타에서 모두 30만원이 지출됐죠. 그래서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8월 15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여비교통비, 판매비, 관리비 30만원이고 대변엔 보통예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5일 비품을 현금 330만원 부가세 포함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비품 취득가액은 6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현금이 330만원인데 비품 취득원가 600만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넣어야 되죠. 이렇게 대변에 비품을 처분하게 되면 이 비품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원 발생했는데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350만원 입력하게 되면 반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입니다. 먼저 결산 순서는 수동은 먼저 분계를 하고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하면 분계가 형성됩니다. 자동에는 말상 여인, 기말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법인세 등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로 말, 상, 여, 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번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 600만원 미화 6천불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7월 25일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가보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일반 전표에 가서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여기는 확정급여형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거는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확정기여형인 퇴직급여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이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